네, 안녕하세요. 레알 실무 엑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생겨먹은 데이터들을 오른쪽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걸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만 이용해서 변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데이터로 넘어가서요. 네. 지금 이 준비된 파일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세개년도 3개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개년치가 있고요. 이 3개년치의 데이터를 변환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순서대로 쭉 한번 진행을 해 볼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시트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추출이 될 겁니다. 그 추출이 된 데이터를 다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트에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하는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데이터 앞에다가 필요한 행을 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다가 해도 되겠는데요. 제가 미리 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보시면 참조되는 셀들이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쪽에다가 빈 행을 칼럼을 삽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H 칼럼까지 선택을 하고요. 삽입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네, 창이 뜨면 삽입 누르셔서 네, 추가를 했고요. 자, 필요한 그 필드명부터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도가 필요할 거고요. 월, 그리고 일 정보, 그리고 연, 월, 일을 이용해서 계약 일자, 뭐 거래 일자라고 해볼까요? 거래 일자를 계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는 네,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층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 볼 건데 시작은 먼저 월 정보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월 정보부터 만들 건데 자, 월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지금 이 데이터 I 칼럼부터 O 칼럼까지 보시면 I 칼럼에 지금 월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조 월 정보들이 사실은 데이터가 시작하는 첫 번째 행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요 앞쪽으로다가 이렇게 12월 예를 들면 여기 12 이렇게 요 앞쪽에는 네, 11 이렇게 들어 있었다면 참 데이터 작업하기가 좀 쉬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시작하기 직전에 해당되는 월 정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추출하는 것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연 정보 먼저인데 월 정보부터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함수를 보시면 write 함수, 그 다음에 left 함수, len 함수, value 함수 총 네 가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먼저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이 i 칼럼에 있는 값들 중에서 맨 끝자리 오른쪽에서 맨 끝자리가 월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해당 정보를 가지고 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if 조건문을 쓸 거고요. write 함수를 써서요. write 함수를 쓰고 네, 지금 제가 선택한 I2번 셀의 값이 오른쪽에서부터 첫 글자가 만약에 월이면 네, 해당되는 I2번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란을 뿌려주세요 라고 넣었습니다. 자, 요거를 수식을 제가 쭉 이렇게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네, 요런 셀들은 보시는 것처럼 11, 12월 해당되는 월 정보가 왔고 나머지들은 보시면 빈 공란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빈 공란에도 뭘 넣어줘야 되냐면 12월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빈 공란 대신 땡땡으로 넣었던 이 빈 공란 대신 지금 제가 선택한 B3번 셀에서는 바로 상위에 있는 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 확장을 해 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쫙 뿌려주면 네, 보시는 결과처럼 네, 12월, 11월 이렇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정확하게 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네, 네, 요건 수직을 확장을 안 했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원하는 값들을 뿌려 넣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거래 일자를 계산을 할 때 데이터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 이어, 먼스, 데이는 숫자여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월 정보를 뽑아놓은 걸 보시면 텍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월이라는. 그래서 이 월이라는 글자를 제거를 해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 12월이라는 거에서 월이라는 걸 제거를 할 건데요.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right 함수 대신 left 함수를 쓸 겁니다. left 함수를 쓰고 동일하게 I 2번 셀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가지고 오세요 하면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지금 네네네네 여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 12,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9월로 넘어가면 요놈이 자 어떻게 되냐면 네, 9월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두 글자를 땡겨왔기 때문에 9월 한 글자씩 두 글자 하면 9월 전체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월이라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여기 2가 아니라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변경을 시켜줄 겁니다. 그게 이제 len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옆에서 제가 len이라는 함수를 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n i2 이렇게 하시고요. 빼기 1 하시면 월이라는 글자 한 글자를 빼야 되니까 여기 이 지금 len i2에서 빼기 1 하시면 값이 2가 나올 겁니다. 자, 11월에서도 마찬가지로 2가 나올 거고 9월에서는 1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요걸 그대로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해서 네, 안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숫자 2 대신 지금 i2라고 했던 len으로 해서 i2 -1이라고 했던 요 놈을 카피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 값을 다시 한 번 더 이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i2 대신에 단 여기서 지금 계산된 값은 left 함수의 결과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한번 더 씌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value 함수를 네, 한 번 더 맨 바깥쪽에다가 더 씌워 주시면 네, 이 지금 12월이라는 숫자가 12라는 숫자가 추출이 됩니다. 네, 요거를 i2 네, 대신 요게 i2 대신에 지금 제가 방금 카피한 거를 이렇게 붙여서 컨트롤 V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12월이 아니라 숫자 12가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뽑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월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월 정보를 만들어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 정보는요. 연도 정보는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가 2020년도 시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 202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 키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중에서 시트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가 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셀이라는 함수를 제가 결과값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넓혀 가지고요. 셀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셀은 이렇게 지금 인포메이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올 겁니다.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올 거고 레퍼런스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에 아무 셀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1 셀을 선택을 하고 네, 절대 참조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파일명이 나오고 이걸 스퀘어 브라켓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요 스퀘어 브라켓 뒤쪽에 보시면 2020이라고 해서 네, 시트명이 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시트명을 가지고 오시려면 제가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했던 것 같네요. 라이트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라이트 함수 오른쪽에서 4개의 글자를 땡겨 오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쓰시고요. 네, 맨 끝에서 코마 4를 주시면
네, 숫자 2020만 딸려오게 되는데 제가 철자를 잘못 썼네요. 그쵸? 네, 라이트 함수를 쓰시면 2020이 딸려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함수의 결과값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value 함수를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value만 네, 이렇게 써주시면 202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연도까지도 쉽게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자 정보는 J 칼럼에 있습니다. J 칼럼에 있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J9번 셀에 있는 29라는 숫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영역으로도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불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딸려옵니다. 자, 요 놈을 없애주기 위해서 숫자이면은 지금 계약 일자를 가지고 오고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6번 셀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is number 제6번 셀의 값이 숫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수식을 위로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있는 정보, 숫자가 있으면 true이고 나머지는 당연히 지금 fal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if에다가 넣어서요. 네, if 걸러놓고 네, 요 놈이 true면 계약일을 가지고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땡땡 가지고 오세요 라고 네, 이렇게 수식을 확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확장을 해 보시면 네, 결과값이 이렇게 날짜가 있는 날은 해당되는 날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빈 공간으로 다 가지고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일자 데이트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연도, 월, 그리고 일 이렇게 하면 아마 value 오류가 뜰 겁니다. 이유는 네, 일자 정보가 지금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식을 확장을 일단 해보면요. 나머지 값들은 원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없애주려면 네, 함수 if error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에러일 경우에는 땡땡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연도, 월, 일, 거래 일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과 거래 금액, 층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데요. 이 전용 면적은 일자를 계산했던 함수를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는데요. 예, 29일자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카피 하셔갖고 이거 붙여 넣으시면 지금 참조하는 영역이 29일이기 때문에 요 참조하는 영역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정보가 있으면 true이면 가지고 올 위치를 J가 아니라 I6번으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 또한 똑같이 제가 여기 입력했던 걸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참조하는 계약 일자 J 칼럼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혼합 참조를 써도 되고요. 제가 한 방법을 써도 되고요.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 칼럼은 그대로 쓸 거고요. 네, I 칼럼이 이제 I 칼럼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니까 K 칼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 정보도 똑같이 그대로 카피하고 붙여 넣으시고요. 자, 이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층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층 정보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맨 첫 줄에 있는 지금 2번 행에 있는 이 수식을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넣을 거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한꺼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거를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수식 확장을 선택한 데이터의 열에 마지막 셀로 이동한다. 자, 선택한 데이터의 마지막 셀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 제가 I 칼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I 칼럼을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연속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I 1번 셀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데이터까지 2번 셀부터 시작해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I 2번 셀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 방향 키 아래로
하시면 맨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방향키 왼쪽, 이렇게 왼쪽 맨 아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동한 셀부터 맨 왼쪽 셀까지 범위를 선택한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방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키를 이동해서 B 5번 셀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Shift 컨트롤 방향키 왼쪽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력된 맨 첫 번째 셀까지 입력을 하는 방법이, 네, 어디 갔죠? 네, 여기인가요? 네. Shift 컨트롤 방향키 위로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선택이 잘못되어 있어서요. 네, 위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헷갈리시겠네요. 자, 순서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자, 맨 첫 번째 데이터, 이 I 2번 셀에 선택을 해서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그리고 방향키 왼쪽, 그리고 Shift 컨트롤 방향키 왼쪽,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Shift 키, 컨트롤 키 방향키 위로, 네, 그리고 Shift 방향키 아래로, 그리고 컨트롤 D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한꺼번에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택을 하고요. I 2번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왼쪽으로, Shift 컨트롤 홈, Shift 컨트롤 왼쪽, 방향키 위로, Shift 방향키 아래로,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요 순서대로 수식 확장해서 지금 아래로 돼 있는 요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 해보시면 같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때로는 컨트롤 홈 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맨 밑에 가셔가지고 컨트롤 Shift 컨트롤 홈 이렇게 누르시면 동일한 결과값을 한 번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해서 I 칼럼부터 해서 O 칼럼까지 있던 데이터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부터 G 칼럼까지 필요한 정보만 쭉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다른 시트에도 동일하게 확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자, 2019 가보니까 지금 A부터 G 칼럼까지 있고, 18년도도 마찬가지로 A부터 G 칼럼까지 있습니다. 요거를 A부터 H까지 요 칼럼을 전체를 그냥 카피를 하시고요. 2019년도 시트로 가서 A 칼럼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복사한 셀 삽입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겁니다. 단 하나, 각 시트별로 데이터 마지막 행이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행까지 되어 있는지. 네, 2019년도는 보시면 한 줄이 더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데이터를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쉽게 바로 위에 있는 행의 내용들이 그대로 밑으로 복사가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D 아니면 뭐 이렇게 내용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또 한 번 시트가 복사가 됐고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H부터 A 칼럼까지를 카피를 하시고 2018년도 시트로 가셔서 A 칼럼 선택, 오른쪽 마우스 복사한 셀 삽입 이렇게 하시면 네,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범위가 제대로 맞는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 2018년 거래 내역이 조금 더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D 눌러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네, 확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18년, 19년, 20년 3개년치의 데이터들이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추가로 삽입한 이 시트 이름을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다가 한꺼번에 쭉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헤드를 제가 복사를 해와서요. 자, 여기에다가 연도별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그 넣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말씀을 살짝 드리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 방법 2번으로 쓸 겁니다. 2번으로 이 방법을 쓸 건데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어, 물론 쿼리 작업을 하면 이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할 때 파워 쿼리를 할 때는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데 순수하게 엑셀 함수로만 했을 경우에 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 첫 번째 방법처럼 하면은 중간에 뭐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하면 레퍼런스 에러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부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만약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삭제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 에러가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쓸 건데 세 번째 방법 왜 또 못 쓰느냐? 세 번째 방법은 엑셀 버전에 따라서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쓰시면은 지금 여기 let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let 함수 또는 시퀀스 함수들이 가능하고 또 스필 기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게 가능한데 MS 오피스 365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let 함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필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방법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풀기 전에 먼저 각각의 시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2020년, 19년, 18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 개의 데이터들을 영역을 지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영역을 지정을 어떻게 해주냐면 표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지금 만들어져 있는 A부터 G 칼럼 중에 아무 때나 영역을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놓고 컨트롤 L 또는 컨트롤 T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컨트롤 L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표 만들기 하면서 범위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 해당되는 영역을 엑셀이 알아서 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표 디자인이 생기면서 표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표 1을 이름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영역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L 눌러서 표로 만들어 주시고 영역을 에어리어 2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L 엔터 에어리어 1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각각의 데이터 영역들을 에어리어 1, 2, 3로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쓰여질 함수 때문에 미리 만든 겁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제가 에어리라고 만들었는데 1, 2, 3로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테이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이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 테이블이 에어리어 1이고요. 그리고 2, 3 세 개의 테이블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이 세 개의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는요, 보니까 맨 마지막 행이 140번 행이 되겠네요. 근데 이 헤더는 빼고 카운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139개가 될 겁니다. 139. 자,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행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영역에서 행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indirect 함수를 쓰겠습니다. 물론 indirect를 쓰지 않고 테이블을 바로 써도 되는데 제가 테이블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오피스 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필 기능이 돼서 제가 엔터를 치면 에어리어 1이라고 명명되어 있던 영역이 여기 한꺼번에 불려서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indirect.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스필 기능입니다. 자, 근데 오피스 365가 아니면 이게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불려져 오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에어리어 1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때는 rows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rows. 그러면 139 이렇게 됩니다. 수식을 확장해 보면 에어리어 2는 126개, 에어리어 3는 125개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채워 넣을 건데 시작하는 행, 각각의 테이블이
시작하는 행, 종료하는 행을 한번 구해 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는 139개니까 여기서 2018 데이터가 채워져서 쭉 내려가서 밑에 까지 내려가서 139개까지 데이터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행이 3번이니까 종료행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번 행이 되니까 종료행은 3 더하기 139 전체 행의 개수가 에어리어 1의 행의 개수가 139니까 빼기 여기서 1을 해주면 맨 마지막 행이 141번 행이 될 겁니다. 이 지금 데이터 시트에서 동일한 로직으로 141번 더하기 1 하면 에어리어 2가 142번부터 시작이 되고 종료되는 행은 267번에서 시작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에어리어 3는 268번에서 시작이 돼서 392번 행까지가 채워질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제가 시작행 중에서 첫 번째 에어리어 1 그냥 제가 여기 손으로 쳤는데요. 이거를 수식을 이용해서 바꾸겠습니다. 로우 함수를 써서요. 로우 함수 쓰고 제가 요놈 지금 필드가 헤더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고 더하기 1 해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주냐면 다음에 뭐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헤더의 정보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헤더 위에 추가적인 정보를 뭔가 삽입을 했을 때 행을 삽입을 했을 때 시작하는 정보가 바뀌게 될 거고요.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종료행과 시작행이 다 연동돼서 변화하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 볼 건데 2018년도 데이터는 3번 행부터 해서 쭉 141번까지 넣고요. 그리고 2019년도 거는 142번부터 267번까지 넣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2020년은 요 영역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자동으로 뿌려줄 거냐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작행이라는 거를 갖고 오면요. 2018년은 여기에 3이 와야 되고요. 그쵸? 이게 다 2018년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2019년이다. 그러면요. 2019년은 전부 다 여기가 142가 오게 되고 나머지 2020년이면 268이 오면 이 정보를 물려가지고 요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테이블명을 VLOOKUP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인덱스로 가져가든 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VLOOKUP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VLOOKUP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러죠? VLOOKUP 3번을 찾고 어디서 이 영역에서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가지고 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에어리어 1, 에어리어 2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키값이 되는 요 놈을 어떻게 자동으로 물려줄 거냐? 그 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치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매치 함수 중에서 매치 함수는 매치 타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0, -1.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매치 타입을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타입 1을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값은요. 지금 해당되는 로우의 행의 값이 이 지금 시작행에 있는 값들과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로우의 값, 지금 3번이죠. 3이죠. 이 숫자 3보다 이 시작행에 있는 이 값들이 같거나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요 시작행을 요 정도 B9번까지 범위를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치 타입을 1로 주겠습니다. 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3이 2가 나오죠. 여기서 2는 뭐냐면 제가 선택한 영역, 요 영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쭉 확장을 해보면 지금 이제 더 계속 확장을 하면
1번까지는 계속 여기에 있는 이 매치의 결과값이 2가 될 겁니다. 한번 제가 142번까지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기 위해서 여기 뒤에서 142 이렇게 입력을 I142를 쓰면 바로 142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D 수식을 확장해 보면 맨 밑에 가보시면요. 네, 141번까지는 네, 매치의 결과값이 2가 되고 142에서는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요걸 이용해서 제가 이 142, 268을 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뭘 넣냐면 인덱스를 넣으면 됩니다. 인덱스 넣으시고요. 네, 여기서 같은 영역을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시고 네, 찾을 로 값을 지금 매치의 결과 값으로 쓰시면 되고 행의 값을 칼럼의 값을 1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3이 나옵니다. 그쵸? 확장을 해보면 계속 3이 나오다가 142번 행에 가면 142번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확장을 하면 계속 142가 나오다가 행이 넘버가 268이면 그때부터 268이 나올 겁니다. 이제 요걸 이용해서 네, 제가 사용해야 될 테이블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이 왔고요. 자, 테이블은 여기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확장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더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할 거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테이블에서 지금 연도와 층까지의 정보 중에서 각각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뿌려줄 겁니다. 그때 쓸 함수가 인덱스 함수입니다. 인덱스를 함수를 써서 인덱스 함수에 사용되는 테이블의 행값과 열값을 이용해서 여기다 뿌릴 건데 그 행값과 열값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열값은 지금 여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네, 이걸 자동으로 제가 쭉 해서 넣으면 네,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쭉 7번째 10가지의 정보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에 대한 정보는요. 이거는 열에 대한 정보, 열값이라고 할 거고요. 행값은요. 행값은 1부터 시작해서 에어리어 1은 맨 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139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2는요. 네, 126이 1부터 126까지가 돼야 되고. 자, 그거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방법은요. 저는 여기서 뭐 if 함수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count i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를 쓰는데요.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영역, 선택하는 영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하는 영역이 L2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걸 고정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L3는 제가 여기다 오픈을 할 건데 뭐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저는 열만 고정을 하고 행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요 놈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2번에서 L3번까지 영역을 주고 다시 찾는 값을 L3번으로 주면 네, 지금은 1이 나왔죠. 이 수식을 확장하게 되면 레인지, 범위가 계속 확장되면서 지금 에어리어 1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확장을 해보면요. 네, 이게 바뀌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에어리어 1은 139까지가 끝이 나는 거고 에어리어 2는 다시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네, 참조할 행값과 열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면 자, 2018년도로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2018년도로 가보시면 지금 A부터 G 칼럼까지 그리고 1번 행부터 네, 140번 행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요 데이터 인덱스 함수 안에 테이블 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영역에서 1,1 요게 될 거고요. 1,2,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2,1, 2,2, 2,3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요 정보와 요 정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인덱스 하시고요. 테이블은요. 테이블은 여기서 인다이렉트 함수를 써서 미리 제가 땡겨온 요 테이블 명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합 참조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식을 오른쪽으로 다 확장을 했을 때 지금 L 칼럼을 그대로 참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테이블은
어레이는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로 값은요. 로 값은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합 참조를 이용을 해서 칼럼을 고정을 하고 행을 오픈시켰습니다. 그리고 칼럼 값은요. 네,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행 값을 오픈을 하고 열 값을 행 값을 고정을 하고 열 값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네, 요렇게. 그렇죠? 행을 고정시키고 열을 오픈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엔터 하시면요. 아이고, 또 제가 이름을 잘못 썼네요. 인다이 바뀌었네요. R이 빠졌네요. 인다이렉트. 네. 아이고. 네,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요. 엔터를 치시면 네, 2018이 나왔죠. 수식을 확장을 해볼까요? 이렇게 확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 2018년 에어리어 1, 2018년 거를 다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어이구, 맨 밑으로 가볼까요? 가보시면 네, 자 여기 밑에는 왜 레퍼런스 에러가 나왔냐면 밑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자동으로 네, 딸려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개의 테이블에 있는 놈을 이렇게 한꺼번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거를 그러면 맨 마지막 행까지 어떻게 갈 거냐? 맨 마지막 행은 여기 392번 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R 392가 아마 데이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선택한 이름 상자에서 선택을 깜빡깜빡 하고 있죠. 여기서 1 대신 맨 마지막 셀인 392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요. 맨 마지막 행을 갑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Ctrl Home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R392번 셀에서 A1 셀까지 지금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네, I 칼럼에 있는 아무 영역에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Ctrl D 누르시면 지금 위에는 이미 결합값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맨 밑으로 가보시면 아이고, 네, 이렇게 마지막 행인 392번 셀까지 행까지 다 데이터가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더 확장을 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 네, 아이고 잘못됐나요? 맞는데 126번 셀. 네. 그 데이터 에어리어 자체가 마지막 행이 125번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럴 때 if 에러를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습니다. if 에러. 아이고, 맞나요? 글자가 자꾸 네, 작아가지고 네, 이렇게 빈 공간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식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엔터 넣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필요한 영역은 사실 요 영역인 거잖아요. 데이터 영역이. 자, 요 영역만 가지고 네,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칼럼을 하나 넣었고요. 자, 여기 요 영역만 가지고 제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피벗 테이블을 네, 새 워크시트에다 만들고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넣으시면 되죠. 월 정보, 연도 정보, 네. 거래 금액, 거래금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요. 하나는 개수로 하고 하나는 네, 요약을 합계로 바꿀 겁니다. 합계가 아니고 평균으로 바꿀 겁니다. 평균으로 바꾸고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아주 심플하게 월별로 해당되는 거래 건수와 평균 거래 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네, 업무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여기 각각의 시트에서 데이터 시트에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각각의 시트, 데이터 시트에서 지금 제가 작업했던 데이터 영역이라는 이 시트로 이 영역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치 함수 어디 갔죠? 네. 매치 함수의 매치 타입을 1로 줘서 썼다라는 거. 네.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VLOOKUP을 쓰면요, 매치 함수나 인덱스 말고 VLOOKUP을 쓰면 리턴 타입을 저희가 보통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1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0으로 쓰는데 1로 넣으셔도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 좀 잠이 온다, 그리고 좀 어렵다 이런 피드백을 종종 듣는데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도가 아니라 좀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바뀌네요. 재밌게 해보고 싶은데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마지막이 아니군요. 다음 시간에는 파워 쿼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세 개의 시트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쭉 집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집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는 이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파워 쿼리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